네, 안녕하세요. 자, 교재 다 한번 살펴보셨죠? 교재 뭐 보셨을 거라고 믿고, 이 교재 제일 뭐 앞부분에 보면 뭐 설명이 좀 나와 있지만, 뭐 기출 문제가 제가 이제 책 이름도 이제 기출 해부학이라고 해서, 뭐 이게 뭐 왜 해부학이야 이렇게 좀 생뚱맞죠? 근데 이제 기출 문제를 완벽히 해부했다 이래 가지고, 이 표지 디자인도 제가 했는데, 요 97년 말목에서 시작해 가지고 2008년, 2009년 허리, 2014년 요 흉골. 지금 인제 우리는 2022 년도에 이제 시험을 인제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23 학년도 시험이죠. 시험으로 인제 치면은. 그래서 앞에 인제 활용에 대해서 인제 설명이 좀 제가 여기 써 놓은 거 있는데, 이거 읽어 보셨나요 혹시? 예. 이 지금 이 쓰다 보니까 이게 따라서가 두 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 치워야 되는데, 제가 이 급하게 요걸 이제 쓰면서 이 퇴고를 못해 가지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중요한 거는 인제 그런 게 아니고, 이 책이 영역별로 인제 정리가 되면서 출제 연도 순서를 인제 고대로 유지해 가지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자연스럽게 인제 계속 반복된 문제가 뭐냐, 그리고 안 나온 문제는 뭐냐, 이걸 인제 예측해 볼 수 있도록 책이 편집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제 교재가, 기본서 교재가 안에 기출 문제가 어차피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그냥 공부가 사실 돼요. 그래서 그치만 이 기출 분석 강의를 그러면 인제 왜 하느냐, 이 기출 분석 강의를 들으면, 이 기출 분석 교재를 보면 문제가 한 번에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출제된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쭉 나오고, 이 기본서 교재는 좀 분산돼서 나오고, 그 차이죠. 그래서 분산돼 있는 걸 보면 그냥 '아 여기서 이게 나왔구나.' 이게 파악이 되는데, 요 기출 해부학을 보면 이게 인제 '아 요렇게 출제가 됐고 이게 마지막에 딱 이게 나왔구나. 그전에 이게 나왔구나.' 이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인제 판단을 하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제가 앞에서 여기서도 설명했지만 앞으로 뭐가 출제될 건지, 그리고 뭐는 안 나올 건지 요것도 인제 대충 예측이 돼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좀 판단을 해 보자라는 의미에서 인제 이 책을 제가 따로 이렇게 또 수업을 편성을 했고, 이 목차를 보면 교육 과정론부터 이렇게 스포츠 교육학이 앞에 나와 있는데, 뭐 요거를 이제 나중에 수업을 할 거고요. 이제 처음 시작은 제가 기본 이론 강의 순서대로 오늘 이제 측정 평가부터 진도를 나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 인제 이 교육 과정론은 좀 건너뛰고요. 측정 평가가 몇 페이지부터죠? 100? 215요? 아이고, 여기서 찾아야 되죠. 215 페이지를 보시면 척도의 변인 특성과 구분, 요 부분부터 이제 나오는데, 요거를 분석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앞에서 그 나눠 드렸던 자료 있죠? 네, 고거를 활용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문항 개발 양식 요거를 좀 보시면, 자 이게 이제 작년에 스터디를 제가 인제 줌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스님들하고 인제 같이 이렇게 문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자기가 만든 문제를 가지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인제 이렇게 바꿔 가지고 좀 풀어 보고 이러면서 인제 스터디를 하시라고 인제 제가 이렇게 만든 양식인데요. 이게 인제 평가원에서 출제할 때 인제 출제위원들이 사용하는 양식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뭐 이수 과목, 그다음에 인제 평가 영역은 자료 처리,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뭐 측정 평가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인제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평가 내용 요소는 뭐 통계적 분석이다, 뭐 그러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겠죠.
뭐 사회학이라고 뭐 그러면은 뭐 스포츠와 뭐 대중매체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예시에 인제 몇 년도 몇 번 아니 예시가 아니라 여기 인제 요 위에다가 기출 근거를 몇 년도 몇 차 시험에 객관식 혹은 뭐 서술형 몇 번 문항이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인제 문제 사진을 평가원에 인제 올라가 있는 그 문제 파일 있죠? 그걸 인제 여기다가 붙여 넣으시고 죄송합니다. 아 이 급하게 뛰어 올라와 가지고 제가 숨이 차 가지고 지금 호흡이 고르지가 않네. 자 그다음에 출제 이 목적을 요거를 잘 쓰셔야 돼요. 요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 요거를 쓰시다가 보면 선생님들이 이게 출제되겠다 안 되겠다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쓰기가 이게 좀 어려울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작년에 이렇게 이거 한번 써 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잘 못 쓰더라고요. 근데 또 잘 쓰는 분들은 또 되게 잘 쓰고. 이거를 쓰다가 보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냐면 제가 예시를 이렇게 써 놨잖아요. "유능한 체육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뭐뭐뭐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게 따라서 이 지금 출제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은 체육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 문항에서 이러한 부분의 지식을 물으려고 한다. 요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제 현장 적용 가능한 지식이냐 아니냐, 현장에 이게 필요한 지식이냐 아니냐를 좀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출제위원들이 출제를 할 때 이거를 써서 제출을 해야 되거든요, 평가원에.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정말 '내가 이걸 내고 싶어. 어떤 문제를 내고 싶어요. 근데 그걸 내고 나서 이걸 쓰려고 하니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맞아. 이걸 쓸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출제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면서 좀 강조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뭐 예를 하나 들어 볼까요? 뭐 뭐가 측정 평가에서 뭐 맨 앞에 나오는 척도의 명칭 뭐 이런 거, 구분 명칭 이런 거요. 그런 거 인제 그걸 왜 물어보느냐.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유능한 체육교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뭐 체육 그 수업에서 나오는 그런 인제 데이터들 뭐 기록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멀리뛰기 기록이라든지 또 오래 달리기 기록이라든지 뭐 이런 기록들 그리고 수행 평가 성적 이런 것들이 인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거기서 의미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수업했을 때랑 올해 수업했을 때랑 그리고 남학생 반이랑 여학생 반이랑 혹은 내가 수업을 한 반이랑 이 수업을 안 한 반이랑 비교도 해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차이점도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런 설명들을 하면서 그래서 통계적 분석이 필요하고 T 검증이 그래서 필요하고 그걸 하려고 하면은 척도가 어 무슨 척도고 명명 척도고 서열 척도고 이런 동관 척도고 이런 척도의 특성들을 알아야 된다. 왜? 그 척도의 특성들마다 사용되는 통계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그렇게 인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출제해도 무방하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게 이제 정당성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인제 우리가 체육 철학 수업할 때 뭐 정당화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인제 그거예요. 출제 목적을 쓴다는 것은 내가 출제하고자 하는 이 내용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한번 해 보라는 거죠. 그게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정말 그냥 이론에만 그치고 '이게 뭐야 이거 씨 어디 써먹는 거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금까지 출제됐던 기출 문제를 이렇게 제가 이제 기출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이제 보여 드리겠지만 그런 것들이 출제되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론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를 뿐이지 출제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설명을 하고 출제를 했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게 타당도잖아요, 타당도.
타당하지 않은 거를 출제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인제 여기 나오잖아요. 카이스트의 인제 교육과정 평가원 출제 원칙, 요 대원칙, 요거 평가원에 제시되어 있는 원칙이에요. 그래서 중등학교 교사에게 필요한 전문 지식과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게 중등학교 교사한테 필요한 전문 지식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이냐 아니냐. 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식, 기능, 소양. 자, 1 차를 한번 통과해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건데, 면접이나 수업 실현 이런 것들도 다 현장에서 필요한 거를 묻고 필요한 것만 해요. 불필요한 걸 하지 않아요. 실기도 그렇죠. 필요한 걸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말. 이게 뭐예요? 철학으로 치면은 이게 실용성이잖아요, 실용성. 불필요한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 쓰이지도 않는 것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항상 평가원은 하고 있고 출제위원들도 하고 있고, 매년 출제위원들이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그런 연수를 받고 그렇게 인제 출제를 한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는 다양한 뭐 문제 해결, 창의, 비판, 논리적 기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제 유형을 좀 다양하게 출제한다, 그런 말이고요. 그다음에 뭐 교사 양성 기관의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중등교사 신규 임용 지도공동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표시 과목별 교사 자격 기준과 평가 영역, 내용 요소를 참고해서 출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제 교재 맨 앞에 평가 내용 요소 들어가 있죠. 요 맨 앞에 보면 교재 앞에 평가 내용 요소 맨 앞에 있는 거 보고, 요 내용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거. 그래서 고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참고해서 출제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없는 거는 출제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내가 어떤 문제를 출제하려고 할 때 이게 해당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걸 이제 체크리스트를 넣어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문항을 이제 직접 한번 만들어 보면, 이건 이제 제가 만든 모의고사 문제 때 2020년 영역별 모의고사 중에 한 문제인데, 요거 그냥 한번 풀어 보세요, 이거. 이거 풀 수 있죠?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 보세요. 이거 뭐 예전에 뭐 풀어 보셨던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제 강의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풀어 보세요.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다 풀어 보셨죠? 네. 답은 그 뒷부분에 한 장 넘기면 이제 여기 있죠, 답은. 자, 여기서 제가 출제한 모의고사 문제지만, 제가 지금 옛날에 출제한 문제지만 제가 다시 보면 '야, 이거 나도 못 맞추겠는데.'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뭐냐면 이거 형성평가. 이거를 단순히 이거 훈련 중 농구 스포츠 클럽 학생들의 체력을 측정해서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자 한다. 그 이걸 평가의 종류를 쓰라고? 기억 평가의 종류? 아이, 무슨 평가를 얘기하지? 평가의 종류가 뭐 한두 가지야? 상대 평가, 절대 평가 뭐 온갖 거 생각 다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형성 평가로 좁혀서 들어가려고 하면 굉장히 난해한 문제거든요. 그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제자가 자기 관점에서 이렇게 출제를 하고 나면 푸는 사람은 이거 그 사람의 생각을, 답을 보면 '아, 이거 이렇게 생각하고 냈구나.'라고 알 수 있지만, 답을 보기 전에는 답을 쓸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있죠. 실제 문제도 그런 문제가 있죠. 작년 문제 중에서도 답이 뭔지 모르겠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강사 스님들마다 다 답이 다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임용 문제는 주관식 문제잖아요. 주관적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주관적이란 말은 주인이 보는 관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보는 관점이 아니라 출제하는 내 관점이란 얘기야. 굉장히 이기적인 관점이죠. 그냥 내가 보는 관점에서 이거를 출제를 하니까 네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게 안 보일 수도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이 시험을 잘 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판단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주관적인 판단만 많이 해 보면 안 되고
객관적인 판단을 많이 해 보면 안 되고 그 두 가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터디가 인제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친구가 만든 문제를 보고 "야 무슨 생각으로 이걸 냈어? 난 못 맞추겠던데? 나는 이거 생각하고 이렇게 냈어." "아 그렇게도 생각하네."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출제위원이 낸 문제도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걸 생각하고 이걸 냈겠구나.'라고 인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내가 역지사지 출제자의 입장이 되어 봄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걸 생각하고 이걸 냈을 거야.'라고 판단해서 그걸 맞춰 주는 거죠. 때려 맞춰 주는 거죠. 그래야지 한 문제 더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난 공부했는데. 와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나 다 알고 다 외웠어. 시험장에 다 외우고 들어갔는데 시험장 막상 들어가 가지고는 그게 답이 뭔지를 모르겠다.' 네 이런 문제가 그래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걸 나중에 이제 스터디원 누가 같이 할 분이 있으면 최소 2명 이상이면 돼요. 아시겠죠? 뭐 안 맞는 분하고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력 추천.